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하라.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린다.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호의를 권리로 알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안다.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친구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짧게 봤어도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멀리하라. 요새는 만나서 돈 자랑, 명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풍을 떨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허세와 거짓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자기가 여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밥값조차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인간의 입이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라는 의미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라면 회사 동료든 친구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라.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만나면 매번 기운 빠지는 사람을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한숨과 한탄하게 바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기에도 아깝다. 친구는 딱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친구가 어떤 단점이 있든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어라. 좋지 못한 옛날 친구가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사실 좋은 사람은 어디에든 많다.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모두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다. 잘못을 해놓고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사람을 사귀어라.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라. 내 앞에서 남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끊어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말아라.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 인생은 혼자 있고 몰래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손절해라.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손절하라. 같이 친구하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내게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파고 들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나의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어딜 가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무례한지 모르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나의 예민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싫어하는 나의 과거를 꺼내서 들먹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 관계를 갑자기 손절하고 끊기 어렵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잦은 만남을 피하고 다른 인간관계나 취미에 집중하면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옛날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대부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이 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은 추억도 많았다.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보통 많이 부딪히게 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잘하면서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진다. 또 내가 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들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라고 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서로의 마음 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남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살인보다도 위험한 행위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는데 잘못된 소문은 최소한 3명의 사람을 죽인다. 비록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악독하고 좋지 못한 사람이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는 말아라. 외모와 외면만 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듯 사람에게도 언제나 그 입이라는 것이 문제인 법이다. 단점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한다면 당신은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결점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란 자신까지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친구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친구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 능력과 이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차지하는 몫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당황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연민과 친절에 기르도록 상기시킨다. 온 세상은 좁은 다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하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감 있게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이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금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던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긍정성, 유쾌함은 행복의 진짜 주화와 같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름,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 기질과 성격의 결함밖에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온갖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치 않은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그렇게도 하지 않다니 끝에 가서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생애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은 업적과 결과의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현재의 색조가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긴 과거가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절에는 걸어온 과거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즉 나중에 되돌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추하지 않으면 망각되고 점점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더구나 불쾌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허영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그렇다. 그런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허영심에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청년기에 얻는 지식은 대부분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게 되고 젊었을 때와 달리 인생의 입구 쪽에서뿐만 아니라 출구 쪽에서도 굽어봄으로써 그 무상함을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적당한 표상을 얻게 된다. 청년기에는 구상 능력이 뛰어나므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판단력과 철저함이 뛰어나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미 독자적인 인식과 독창적인 견해를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뛰어난 문필가들이 50살 전후의 걸작을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신을 가꾸지 않은 사람만이 무료해진다. 흔히 사람들은 질병과 무료함이 노년기의 숙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질병이 노년기의 본질은 아니다.
특히 장수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병이 같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년기는 청년기보다 무료함에 빠질 위험이 더 적다. 노년기에는 물론 고독해지기는 하지만 고독의 무료함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감각적이고 사교적인 향락만 즐겼던 사람, 정신을 가꾸지 않았던 사람만 무료해질 뿐이다. 고령이 되면 정신력도 감퇴하지만 원래 그것이 풍부했던 사람은 무료함을 퇴치할 정도의 정신력은 아직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숙고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며 모든 연관성이 명백히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 도약에 힘쓰게 된다. 현재에 몰입하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 동물은 현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 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부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일은 주관적인 측면 반, 객관적인 측면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측면으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주관적 측면으로 별 볼일 없게 느껴지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만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몇몇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하라.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린다.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호의를 권리로 알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안다.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친구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짧게 봤어도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여유 있을 때는 내게 오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도록 해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멀리하라. 요새는 만나서 돈 자랑, 명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풍을 떨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허세와 거짓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자기가 여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밥값조차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인간의 입이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라는 의미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라면 회사 동료든 친구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라.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만나면 매번 기운 빠지는 사람을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한숨과 한탄하게 바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기에도 아깝다. 친구는 딱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친구가 어떤 단점이 있든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어라. 좋지 못한 옛날 친구가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사실 좋은 사람은 어디에든 많다.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모두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다. 잘못을 해놓고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사람을 사귀어라.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라. 내 앞에서 남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끊어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말아라.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 인생은 혼자 있고 몰래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손절해라.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손절하라. 같이 친구하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내게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파고 들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나의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어딜 가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무례한지 모르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나의 예민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싫어하는 나의 과거를 꺼내서 들먹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 관계를 갑자기 손절하고 끊기 어렵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잦은 만남을 피하고 다른 인간관계나 취미에 집중하면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옛날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대부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이 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은 추억도 많았다.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보통 많이 부딪히게 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잘하면서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진다. 또 내가 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들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라고 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서로의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남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살인보다도 위험한 행위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는데 잘못된 소문은 최소한 3명의 사람을 죽인다. 비록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악독하고 좋지 못한 사람이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는 말아라. 외모와 외면만 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듯 사람에게도 언제나 그 입이라는 것이 문제인 법이다. 단점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한다면 당신은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결점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란 자신까지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친구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친구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 능력과 이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차지하는 몫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당황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연민과 친절에 기르도록 상기시킨다. 온 세상은 좁은 다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하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감 있게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이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금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던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긍정성, 유쾌함은 행복의 진짜 주화와 같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름,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 기질과 성격의 결함밖에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온갖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치 않은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그렇게도 하지 않다니 끝에 가서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생애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은 업적과 결과에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현재의 색조가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긴 과거가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절에는 걸어온 과거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즉 나중에 되돌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추하지 않으면 망각되고 점점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더구나 불쾌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허영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그렇다. 그런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허영심에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청년기에 얻는 지식은 대부분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게 되고 젊었을 때와 달리 인생의 입구 쪽에서뿐만 아니라 출구 쪽에서도 굽어봄으로써 그 무상함을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적당한 표상을 얻게 된다. 청년기에는 구상 능력이 뛰어나므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판단력과 철저함이 뛰어나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미 독자적인 인식과 독창적인 견해를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뛰어난 문필가들이 50살 전후의 걸작을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신을 가꾸지 않은 사람만이 무료해진다. 흔히 사람들은 질병과 무료함이 노년기의 숙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질병이 노년기의 본질은 아니다. 특히 장수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병이 같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년기는 청년기보다 무료함에 빠질 위험이 더 적다. 노년기에는 물론 고독해지기는 하지만 고독의 무료함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감각적이고 사교적인 향락만 즐겼던 사람, 정신을 가꾸지 않았던 사람만 무료해질 뿐이다.
고령이 되면 정신력도 감퇴하지만 원래 그것이 풍부했던 사람은 무료함을 퇴치할 정도의 정신력은 아직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숙고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며 모든 연관성이 명백히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 도약에 힘쓰게 된다. 현재에 몰입하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 동물은 현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부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일은 주관적인 측면 반, 객관적인 측면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측면으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주관적 측면으로 별 볼일 없게 느껴지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만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